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녀 습관입니다. 저자는 나구모 요시노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구모 요시노리, 유방암 전문의 1일 1식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대학교를 오가며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쉽고 편안한 해설이 인기를 끌어 다양한 방송 매체에 출연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1일 1식, 50세가 넘어도 30대로 보이는 생활습관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몸 나이도 젊게 만든다. 아무리 노력해도 몸의 노화를 막기 어렵다. 40대 중반만 돼도 눈이 침침해져서 어두운 곳에서 신문을 읽기도 수월하지 않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대가 되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다. 바로 폐경기가 오기 때문인데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다. 남성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므로 아무리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단념하긴 이르다. 사랑을 하거나 받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에서 반짝반짝 윤기가 흐른다. 이런 사람은 50대가 넘어도 피부가 맑고 깨끗하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버나드 코헨 교수에 따르면 삶의 동반자가 없는 남성은 동반자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9.6배, 여성은 4.4배 수명이 줄어든다고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피부가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수명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아침 햇살이 몸을 되돌린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일출을 볼 수 있다. 태양의 힘이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하다.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며 떠오르는 해를 보면 울적했던 기분이 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활기가 샘솟는다. 지평선 너머로 혹은 건물 뒤편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시게 장엄한 빛을 드러내는 일출의 순간은 온몸의 전율이 일 정도로 감동적이다. 필자는 언제나 그 순간 두 손을 맞잡은 합장을 하고 눈을 감는다. 일출을 맞이하며 느끼는 행복감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우리 몸은 떠오르는 해와 함께 눈을 뜨고 지는 해와 함께 눈을 감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일정한 생체 리듬은 뇌 속에 있는 생체 시계에 의해 조절된다. 그런데 생체 시계는 25시간 주기로 설정되어 있어 하루가 지날수록 1시간씩 엇갈림이 생긴다. 만일 계속해서 시간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시차가 정반대인 나라에 갔을 때 밤낮이 바뀌어서 고생한 기억이 있다면 짐작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기 바란다. 어긋나는 생체 시계의 시간차를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출의 햇빛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오르는 햇빛을 쬐기만 하면 우리 몸은 다시 자연의 리듬으로 원상복귀가 된다는 말이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래 잔다고 미인이 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보다 질이다. 수면에는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이 있다. 뇌가 활동 중인 렘 수면은 얕게 잠이 든 상태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꿈을 꾼다. 반면 뇌가 휴식 중인 논렘 수면은 깊이 잠이 든 상태로 꿈을 꾸지 않고 숙면을 취한다. 논렘 수면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서 다량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일명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이 호르몬은 피부를 희고 아름답게 재생시키고 지방을 연소시켜 근육량을 키우는 등 우리 몸을 젊게 해준다. 단 유념해야 될 사실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다.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성장 호르몬의 회춘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밤 10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자. 이것만 지켜도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미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다음 4가지 법칙만 잘 지켜도 복부 지방이 빠진다. 1. 수면. 수면의 황금 시간대, 즉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숙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지방을 연소시킨다. 2번째, 공복.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지방을 분해한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굳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추위. 내장지방은 추위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발달한 발열 물질이다. 평상시에 옷을 얇게 입고 땀이 날 때는 물로 간단히 샤워만 하자.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며 체온 조절 중추가 작동해 지방을 연소시킨다. 4. 운동. 격렬한 운동을 하면 지방이 아니라 근육 속에 쌓인 글리코겐이라는 당이 연소된다. 이로 인해 저혈당이 되면 심한 공복감을 느껴 더욱 음식물을 섭취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지방을 연소하려면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 오전에만 서 있어도 헬스장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 몸매를 가꾸기 위해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여성이 많이 있다. 차를 타고 헬스장에 도착해 1시간가량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 뒤 근처 맛집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고 다시 차를 타고 귀가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실히 기분 전환은 될 것이다. 업무나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고도 시간과 체력이 남아돌아 운동을 한다면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업무나 집안일은 뒷전으로 미룬 채 운동에 열중한다면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이다. 요즘처럼 바쁜 현대인에게는 부족한 시간을 쪼개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손쉽게 운동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아침에 가족을 배웅한 뒤 정오까지 앉아있지 않기이다. 일반 소파나 의자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을 켜고 눈앞에 과자를 집어먹기 일쑤이다. 오전 중에는 절대로 앉지 말고 집안일을 단번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군살이 빠지고 몸매가 예뻐진다. 유제품과 고기를 줄이면 땀 냄새도 사라진다. 필자는 건강을 위해 육식을 끊고 채소와 생선 중심으로 식단을 바꿨다. 그러자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몸에서 나는 냄새란 앞서 말했듯 본래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페로몬이다. 아포크란 샘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땀이 채모에 달라붙으면 여기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그때 생긴 지방산이 강한 냄새를 풍기는데 이것이 불쾌한 채취의 정체이다. 따라서 채모를 잘 관리하면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채취의 원천이 되는 피지의 분비량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제품이나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 뚱뚱한 사람은 피지에 지방 성분이 많이 있다. 이것이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 되면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해외에서는 채취를 즐기는 민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나친 채취는 타인을 불쾌하게 하므로 가급적 줄여야 한다. 평소에 겨드랑이를 깨끗이 관리하고 땀을 억제하는 지안제 사용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피지로 범벅된 땀을 배출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유제품이나 고기 섭취를 피하고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어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은 얼마나 굶주렸느냐에 달려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어떤 산해짐에도 맛이 없고 여행분이 되지 않는다.
머리가 궁금하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흥미롭지 않고 지식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외롭지 않으면 어떤 애정을 받아도 고맙지 않고 행복한 충만감을 느끼지 않는다. 몸이 굶주려야 음식이 맛있고, 머리가 굶주려야 공부가 재미있고, 마음이 굶주려야 사람의 소중함을 느낀다. 결국 핵심은 취하는 소재가 얼마나 좋은가 보다 얼마나 굶주렸느냐에 달려있다. 잠시 숨을 멈추고 최대한 숨을 참아보자. 그리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로워졌을 때 숨을 쉬어보자.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편해질 것이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 사람도 만나지 말고 시간을 보내보자. 몸과 머리, 마음이 굶주렸다면 그때 음식을 먹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자. 간절히 무언가를 원할수록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니구모식 건강법의 기본이다. 식사량을 줄이면 포만감 호르몬이 깨어난다. 입맛이 돈다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건강을 해친다. 옛말에 건강하려면 배가 꽉 차도록 먹지 말고 80% 정도만 먹으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80%에 해당될까? 필자가 고안한 방법을 소개한다. 사용하는 식기는 단 3종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여기서 핵심은 식기를 어린이용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지만 절대 추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만으로 식사량이 20% 줄어든다. 처음에는 한 끼도 굶지 말고 이 방식으로 하루에 3번 먹는다. 한 끼 식사로 밥과 함께 국 한 그릇, 반찬 한 그릇 이렇게 먹기. 이것이 바로 일즙일체 다이어트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나 면류를 먹을 때도 어린이 식기에 옮긴 다음 남은 것은 버린다. 처음에는 양이 다소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식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빠지면 잠들어 있던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활성화되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된다. 1일 1식으로 17kg를 감량하다. 필자는 45세부터 일주일째 다이어트를 1년간 지속해 체중을 77kg에서 60kg 초반으로 감량했다. 몸이 날씬해지는 것은 좋았지만 계속 일주일체를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집에서 식사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가족이나 친구들과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주일체를 하기가 불가능했다. 더욱 일주일체라도 일단 점심 식사를 먹고 나면 오후 진료 때는 어김없이 졸음과 사투를 벌였다. 수술 중에 깜빡 졸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점심 식사를 건너뛰기로 했다. 당신이 회사원이라면 졸음을 떨치려고 담배를 피거나 진한 커피를 마실 것이다. 그러나 담배의 니코틴이나 커피의 카페인은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신경독이다. 당연히 몸에 좋을 리가 없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식사를 과감히 생략하자.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라. 이것이 1일 1식의 시작이다. 하루 한 끼 식사라고 한다면 언제 한 끼를 먹느냐가 관건이다. 필자는 낮에 일이 바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 식사를 건너뛰고 저녁 무렵에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면 식사를 하기로 했다. 1일 1식을 주장하면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제대로 일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가 잔뜩 불러야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긴장 상태로 일할 때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므로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하지 못한다. 먹은 것을 소화 흡수시키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졸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가 없다.
실제로 위장 속에 있는 음식은 곧바로 연소되지 않는다. 소화 흡수되어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축적되고 필요한 양만큼 분해된 다음에야 비로소 연소된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전날 비축해둔 지방 때문이지 좀 전에 먹은 음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녁에 제대로 식사를 했다면 지방이 충분히 몸속에 비축되어 있으므로 따로 보충을 하지 않아도 일할 에너지는 충분하다. 하루 종일 허기가 져서 도저히 식욕을 참기 힘들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뇌의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의 뇌는 이지도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고독이 그렇다. 현대인은 고독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누구도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뜻한 친구나 동료들이 있지 않은가?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의 존재를 보지 않고 스스로 고독하다고 여기는 것은 고독감이라는 뇌의 망상에 사로잡힌 것뿐이다. 피로란 온종일 육체 노동을 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주말에는 쉬면서 월요일 아침에 몸이 나른하고 피로하다는 것은 피로감이라는 뇌의 망상이 초래한 감정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공복과 공복감은 다르다. 지방을 아무리 태워도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야 진정한 공복이다. 그저 입이 심심해서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눈앞에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먹고 싶은 감정은 공복감이라는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 몸이 공복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일명 장수 유전자로 불리는 시르투인 유전자가 나타나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순식간에 스캔해 손상 입은 부위를 회복시켜준다. 이것은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식사량을 40% 줄이면 수명이 1.5배 늘어난다는 결과로 입증된 사실이다. 붉은 털 원숭이를 실험한 결과 충분히 식사를 한 무리는 털이 빠지고 노화가 진행되었으며 암이나 심장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식사량을 제한한 무리는 털에 윤기가 흐르고 건강하게 생기가 넘쳤다. 이뿐이 아니다. 공복을 느끼면 지방세포에서도 기적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이 그것이다. 포만감을 느끼면 지방이 연소하면서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공복감을 느끼면 지방에서 아디포넥틴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어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손상시킨 상처 구멍을 치료한다. 공복을 느낄수록 우리 몸속에서는 활발한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우리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장소는 소장이다. 음식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장에서 모탈린이라는 단백질이 분비된다. 모탈린은 위장에 음식물을 보내라고 명령을 내리고 위장은 수축 운동을 해서 남아있는 음식물을 소장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때 위쪽에 있는 공기가 움직이면서 꼬르륵 소리를 내는데 이것을 공복기 수축이라고 한다. 모탈린이 위장을 쥐어짜도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위 점막에서 그렐린이라는 단백질이 분비된다. 그렐린은 뇌 시상 하부에 작용해서 식욕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뇌하수체에 작용해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성장 호르몬은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부른다.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신은 점점 더 젊고 아름다워진다. 그러므로 배가 고프다고 서둘러 식사를 하지 말고 잠시 동안 공복 상태를 즐겨보자. 성장 호르몬이 당신의 몸속에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말이다.
과일을 껍질째 먹으면 농약도 함께 먹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농약은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잘 씻으면 문제가 없다. 단지 수입산 과일은 벌레를 막기 위해 농약으로 연기를 피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껍질은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사과나 귤은 외관상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 표면에 왁스를 칠하는 경우가 있다. 왁스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검은 천으로 문질렀을 때 흰색 가루가 묻어나온다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자. 과일의 씨앗도 하나의 생명이므로 완전 영양식품이지만 씨앗을 먹어버리면 번식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씨앗 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독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박이나 귤의 씨앗은 딱딱한 외피에 쌓여 있어 통째로 삼켜도 괜찮지만 이를 씹어서 잘라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불리는 AG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체내 혈당과 몸을 만드는 단백질이 결합해 그때 생긴 체내 AG와 조리할 때 당과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달라붙은 식품 AG이다. 두 가지 모두 혈관의 내피세포에 축적되어 당뇨병, 동맥경화, 치매, 암의 원인이 된다. 당이 가장 달라붙기 쉬운 단백질은 바로 콜라겐이다. 혈관 속 콜라겐에 당이 달라붙으면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더불어 피부 콜라겐의 탄력성을 저하해서 노화가 진행된다. AG를 다량으로 함유한 식품은 대개 고온에서 조리된 식품인데 튀김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구운 음식, 볶은 음식 순이다. 찌거나 삶은 음식은 상대적으로 AG가 적다. 현실적으로 AG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찌거나 삶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하자. 다만 다음에 4가지만 지켜도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튀김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 둘째, 콜라나 커피는 마시지 않는다. 셋째, 자외선과 담배를 멀리한다. 넷째, 채소나 과일을 껍질째 자주 먹는다. 지나치게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칙칙해진다. 발 뒤꿈치는 서 있거나 걸을 때 온몸에 무게가 실리는 부위로 잦은 마찰과 압력 때문에 각질이 잘 생긴다. 굳은 살이나 티눈이 발바닥에 자주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발 뒤꿈치에 각질이 있다고 속돌이나 때밀이 수건으로 문지르면 당장은 미끈미끈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부의 보호막인 각질은 벗겨낼수록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각질을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다. 속옷에 닿는 부위의 피부는 거무스름하게 변하기 쉽다. 이것을 마찰 흑피층이라고 하는데 반복된 마찰에 의해 각질이 과잉 증식해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어 생긴다. 타월 등으로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새카맣게 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바로 거울로 등 피부색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여성은 여름에 등 파인 옷을 입을 일이 많이 있다. 등 피부가 미끈하지 않으면 청결하지 못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니 목욕할 때 지나치게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자. 필자는 평소에 1일 1식을 하지만 업무차 해외로 나가면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사내 진미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곤 한다.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에도 매 끼니마다 훌륭한 식사 대접을 받아 결국 4kg이나 살이 쪄서 돌아오고 말았다. 얼마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거북해서 귀국한 뒤에는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면 먹어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귀국 당일은 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 저녁을 생략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뱃속이 잠잠한 것이 아닌가. 그 결과 사흘이나 끼니를 거르게 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비로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얼른 체중을 재보니 4kg이 쏙 빠져 원래 몸무게인 62kg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가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몸은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설날 연휴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겨도 좋다. 단, 나흘의 흥겨운 연휴가 끝나면 1일 1식, 즉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먹기 생활로 당장 돌아가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설날 폭식으로 대책 없이 늘어난 몸무게가 거짓말처럼 원상복구 될 것이다. 필자는 한때 비듬 때문에 무척 고생했다.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를 벅벅 긁어 자꾸 비듬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곤 했다. 아무리 값비싸고 효과가 좋은 샴푸와 린스도 허사였다. 결국 피부과를 찾았더니 의사는 지루성 습진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피로성 습진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과로나 과음,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 많다고 한다. 인간의 몸은 성호르몬의 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부신에서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비축해둔다. 다시 말해 평소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기만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꺼번에 분비하는 것이다. 남성 호르몬은 투쟁 혹은 도주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오래전 인간의 조상이 투쟁이나 도주를 할 때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져 남성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되었던 일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남성 호르몬에는 피지의 지방 성분을 늘리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에 비듬이 생기고 얼굴에 뾰루지가 생기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방치한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싸워서 물리치던지 피해를 입기 전에 도망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터에 나와 아침부터 종일 일하다 보면 오후 3, 4시 무렵부터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고 호기가 진다.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때 가급적이면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는 당과 지방이 있다. 배가 고프거나 당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 입이라도 당분을 먹게 되면 지방은 즉각 분해를 멈추고 당분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몰려온다.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일을 할 때는 당분이 없는 견과류나 콩류를 먹는 것이 좋다. 참고로 필자는 출출할 때 기름이나 소금을 일체 넣지 않은 볶은 콩이나 말린 멸치를 주로 먹는다. 도저히 허기를 참기 힘들다면 소화 흡수 속도가 늦은 과일이나 현미로 만든 슈퍼 라이스볼을 먹자. 일찍 일어나 일출을 맞이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덕분에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다. 낮에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은 업무 모드로 돌입한다. 반면 밤에는 편안한 상황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은 휴식 모드가 된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는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가 켜졌을 때 이루어진다.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당은 십이지장과 위에서 소화된 다음 최소 단위인 아미노산, 지방산, 당의 형태로 소장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연소되는데 이때 필요한 요소가 바로 당이다. 영양소를 전부 당으로 축적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은
연소 효율이 낮다. 하지만 지방은 가벼운 데다 연소 효율도 높다. 그리하여 우리 몸은 당장 필요한 양만 글리코겐이라는 당의 형태로 간장과 근육에 비축해두고 나머지 분량은 지방의 형태로 쌓아놓는다. 글리코겐은 양이 적어서 반나절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3끼를 먹어도 공복감을 느낀다. 이때는 몸이 당 주기로 돌아가므로 지방은 분해되지 않는다. 반면 몸이 지방 주기로 돌아가면 지방은 상당량이 비축되어 있으므로 좀처럼 배가 고플 일이 없다. 아침과 점심에 당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 작용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졸음이 오지만 식사를 건너뛰거나 당 함유량이 낮은 저당식을 하면 몸이 지방 주기로 돌아서 공복감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성장 호르몬, 시루트인 유전자, 아디포넥틴 이 트리플 효과로 몸과 마음이 젊어진다. 저당식을 장시간 지속하면 몸이 젊고 건강해질 것 같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당식으로 몸이 지방 주기로만 돌면 지방에 산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성된 키톤체라는 물질이 혈액을 산성에 가깝게 만들어 두통 및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녁 때는 당분이 함유된 식사, 즉 당젤식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분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비축해두기 때문에 다음날 낮 활동에 필요한 든든한 에너지원이 된다. 한편 해가 저무는 일몰에는 아침에 풍부하게 분비된 세로토닌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잠이 잘 온다. 그러므로 당질식을 한 뒤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이 젊어진다. 또한 편안한 숙면으로 이튿날 일출을 보며 더없이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노력을 하면 미인이 될 수 있는지 건강한 미인이 되는 방법을 재미있게 풀어서 쓴 책이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